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이런 말도 있긴 한데요. 근데 사실 잇몸이 무너져도 그것도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중한 치아를 꽉 붙잡아주는 뿌리죠. 바로 잇몸 건강 관리, 그리고 또 놀라운 재생 치료법까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설명을 해주실 치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그 평생 치아 건강, 이걸 위해서 좀 유익한 정보를 나누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우리나라 성인 10분 중에 8분,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이 잇몸병을 앓고 계시다고. 이게 정말 흔한 감기 수준인가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굉장히 흔한 질환이죠. 근데 이게 그냥 가볍게 피가 좀 나는 치은염, 여기서 시작해서요. 이걸 그냥 두면 치아를 받치는 뼈 있잖아요. 잇몸뼈. 그 뼈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치주염으로 악화되는 거거든요. 뼈가 녹는다고요? 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이게 초기에는 뭐 아프다거나 하는 뚜렷한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증상이 없어요? 그냥 뭐 양치할 때 피가 좀 나거나 아니면 잇몸이 살짝 부은 것 같거나 뭐 그 정도인데 다들 이걸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죠. 하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50대, 60대 딱 되시면 갑자기 여러 개 치아가 막 흔들리고 이러다 빠지는 거 아니야? 하고 놀라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비유하자면 집 기둥 주변 땅이 계속 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둥이 흔들리겠죠. 그렇죠. 어느 순간 집이 그냥 기우는 거죠. 잇몸뼈가 딱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령대에 갑자기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셨군요. 그럼 예전 왜 광고에서 많이 보던 그런 잇몸약들 있잖아요. 뭐 이가탄 이런 거요. 그런 건 이런 상황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광고만 보면 금방 나을 것 같던데. 음, 그런 광고 속 제품들이요.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데는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미 녹아내린 잇몸뼈, 이걸 다시 만들어주지는 못하거든요. 치주염으로 진행되면 그 뼈 자체를 어떻게든 좀 복구하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한 번 녹아내린 잇몸뼈는 이건 그냥 되돌릴 수 없는 건가요? 그냥 임플란트가 유일한 답인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특정 조건만 잘 맞으면 녹아내린 잇몸뼈의 재생을 유도하는 그런 치료법이 있습니다. 재생이요? 뼈가 다시 생긴다고요? 네, 바로 엠도게인이라는 약재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엠도게인?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아마 생소하실 수 있어요.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치아가 맨 처음 만들어질 때 있잖아요. 아주 어릴 때. 그때 쓰였던 특정 단백질 성분, 아멜로제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돼지 치아 조직에서 이걸 얻어서요. 겔 형태로 만들어요. 됐지요. 네, 그걸 잇몸뼈가 녹은 부위에 이렇게 잘 발라주면 마치 아기 때처럼 여기 뼈를 다시 만들어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그런 원리죠. 와, 치아가 만들어질 때 신호를 다시 보낸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근데 아까 약재라고 하셨는데 그 주사기 같은 데 들어있던데 혹시 아픈 주사인가요? 그 모양 때문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 주사기 모양 용기에 감겨 있긴 하지만 찌르는 주사는 아니고요. 그냥 크림처럼 짜서 바르는 형태라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행이네요. 바르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게 우리 몸이 원래 쓰던 단백질이랑 비슷해서 뭐 거부 반응이나 부작용도 거의 없고요. 성공하면 가장 좋은 게 흔들리던 치아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임플란트 같은 큰 비용 드는 치료를 피할 수도 있고요. 와, 내 치아를 살리는 거니까요. 그렇죠. 또 건강보험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잇몸 수술할 때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약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그 정도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이를 살릴 수도 있고 비용 부담도 생각보다 훨씬 적네요. 이건 정말 희소식인데요. 그런데 이게 뭐 모든 경우에 다 효과적인 마법의 약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어떤 조건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게 만능 치료제는 절대 아니고요. 엠도게인이 효과를 잘 보려면 조건이 좀 맞아야 해요. 잇몸뼈가 녹은 그 모양이 중요하거든요. 모형이요? 네, 예를 들어 전반적으로 넓고 평평하게 그냥 전체적으로 뼈 높이가 낮아진 경우보다는요. 특정 치아 주변만 수직으로
마치 우물 파이듯이 푹 파인 형태 있죠. 그런 경우에 효과가 좋습니다. 아, 움푹 파인 곳에 발라야 효과가 좋다. 그렇죠. 주변에 아직 건강한 뼈가 좀 남아있어야 재생이 될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인데요. 뼈가 다시 차오르기까지 보통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꽤 걸리는군요. 네. 얼마 전에 50대 여성 환자분이 오셨는데 어금니를 정말 빼야 하나 마나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엠도게인 치료를 하고 1년 정도 지나서 보니까 뼈가 상당히 잘 차올라서요. 그 치아를 결국 지킬 수 있었습니다. 와,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 희망을 가질 만하네요.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특정 조건이 맞아야 하고 또 시간도 필요하고 역시 가장 좋은 건 잇몸뼈가 녹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엠도게인이 물론 좋은 대안이긴 하지만 쓸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이기도 하고 또 원래의 그 튼튼했던 상태로 100%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이 최선이죠. 그럼 핵심적인 예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기본은 역시 올바른 칫솔질. 그리고 두 번째는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검진입니다.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기본 중에 기본이네요. 네, 여기에 더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원하신다. 그러면 이제 보조적인 영양요법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영양요법이요? 어떤 걸까요? 우선 비타민 D. 이건 뭐 뼈 건강의 기본이니까요. 꼭 챙기시는 게 좋고 최근에는 그 구강 유산균의 중요성도 많이 얘기되고 있어요. 아, 입에도 유산균이요? 장유산균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입안에도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거든요. 유익균 비율을 높여서 유해균 활동을 억제하는 거죠. 입안 생태계 자체를 좀 건강하게 관리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 흥미롭네요. 그리고 또 하나, 특히 이제 연세가 되시면 침 분비가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입이 마르고요. 맞아요. 어르신들 입 마르다는 말씀 많이 하시죠? 네, 그럴 때는 자일리톨 껌 같은 걸 씹어서 침 분비를 좀 촉진하는 것도 구강 건조도 막고 세균 증식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자일리톨껌이 그런 효과도 있군요. 네,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정말 잇몸 건강의 중요성부터 시작해서 엠도게인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재생치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예방의 가치까지 깊이 알아봤습니다. 혹시 지금 잇몸 치료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치과 가셨을 때 제 경우도 혹시 엠도게인이 가능할까요? 하고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또 주간에 보면 잇몸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요, 양치 전에 이것 하나만 하면 치석이 싹! 의사도 인정한 구강 관리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정말 유익할 테니 꼭 시청해 주세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